스트레치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이는 23세 여성 대학생입니다. 특기 사항이 좀 길어요. 1년 정도 클라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클라이밍을 1년 정도를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서 쉬고 있다고 해요. 한 3개월 전 정도부터. 그리고 근처 이제 PT샵에서 집 근처죠. 여기 한티역 근처니까 집 근처 PT샵에서 교정 위주의 PT를 오래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들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무슨 운동을 했는지를 알려줬는데 바벨 스쿼트, 머신 오버헤드 프레스, 머신 체스트 프레스, 레그 프레스, 뭐 레그 익스텐션 이걸 무한 반복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었 아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일단 뭐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운동이 가져다 주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활이라고 교정운동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회원분은 교정운동 위주로 진행을 했다고 말을 하고 받은 운동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밴드 같은 것들 이용해서 스카퓰라를 리트랙션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밴드를 당겨가지고 로잉 동작 같은 거죠. 이렇게 뒤로 당기면 롬보이드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롬보이드 자체가 수축을 하는 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안 쓰면서 살았을 가망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평상시에 늘어나 있는 채로 고정되어 있어서 이 근육이 안 움직이고 뻣뻣하게 굳어지면 여기에 혈액순환 자체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밴드 같은 것들에 대한 저항을 이용해서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 자체에 혈액이 공급되게 되죠. 그러면 시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프롬 포지션에서 중력을 받으면 소라식 익스텐션,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립근 위주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축시켜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시원하다고 느낀답니다.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 시원하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뭐 마사지나 이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근육이 수축했을 때 그러면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늘어나 있는 채로 굳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수면의 질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서 시간 자체를 좀 길게 자야지만 뭐 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은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일자목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중고등학교 때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대치동이니까 학업에 열중하겠죠. 그러면서 방치되었고 대학 진학 이후에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은 거고 그래서 3, 4년 전부터 이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에 한 1년 정도 되게 신기한 건 1년 정도고 클라이밍이다. 요거 특이한 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클라이밍은 이런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공황장애는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운동들, 클라이밍이 바닥에서 지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떨어질 거라는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운동들은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바닥에 누워서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거운 무게라든가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바닥에 지면에 붙은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긴장을 해야 할 상황에 있다가 긴장이 풀릴 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장된 상태에 가해지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운동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든 요가든 필라테스든 뭐 이런 운동을 할 때 지면에서 최대한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건 또 바닥에서만 운동하는 것들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약물의 도움이든 병원의 치료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회원분들이나 주변에서 만약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약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공황장애의 특징적인 것들이 증상이 약을 먹었을 때 호전되겠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형태가 되니까 기분이 갑자기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을 자기 마음대로 끊게 되면 리바운드 되는 게 굉장히 큰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끊거나 자기 마음대로 약물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적인 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심리치료에서 허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또 거리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막 위축받고 그걸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도 이제 이상해지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걱정하게 돼서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정신과를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아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안정감을 느끼고 회복을 갖게 된다고 해요. 패닉임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안정감을 취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그라는 건 피부를 맞다고 스킨 투 스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불로 꼭꼭 감싸 안고 있죠. 실제로 작년에인가 그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거기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꼭 그 허그 안아주는 강제적으로 굉장히 세게 안아주는 형태를 띠는 거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독일에는 허그 체어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아줬을 때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꽉 안아줬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허그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도 되게 좋다. 내가 직접적으로 터치가 일어나고 가볍게 감싸 안는 듯이 손이나 팔이나 이런 데를 잡고 지도하고 그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아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형태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척추에 있잖아요. 척추에서 흉추에서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는 곳에 교감신경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구르는 동작들 있죠. 이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이 뻣뻣하게 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데를 마사지해 주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스스로가 바닥을 이렇게 둥그렇게 몸을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주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라든가 척추기근이라든가 이런 데들 마사지 효과도 생기지만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안는 상태에서 하는 그 자세를 뭐라 그러죠? 공처럼 이렇게 말고서 하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다리까지 감싸 안아서 자기 자신을 허그를 해주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할 때 웜업 형태로 그런 마사지 형태로 이렇게 매트나 이런 데서 롤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롤링을 할 때 자기 몸을 끌어안고 허그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는 것들이 심리적인 거나 몸의 안정감을 찾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 공황 장애 뭐 이런 것들로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 각스럽게 이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닥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막 숨이 막혀요.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숨이 막히고 호흡 곤란이 생기고요. 심박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해질이든 뭐 신경이든 이런 전달에 의해서 신체적인 현상에서 뭐 손발이 저린다거나 뭐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종의 불안한 상태가 놓여지게 되고 그런 장애를 말하는 게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공황 장애가 이렇게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심장이 쿵쿵 뛰고 두근거리고 땀을 흘리거나 뭐 오한 떨림,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온을 컨트롤하는 거, 심박수를 컨트롤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심박수는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접했어요. 저희 치료는 뭐 심리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치료에서 이 행하는 방법이 허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요법 같은 경우 우리는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되게 많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베타차단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심박수나 뭐 다른 것들을 조절하는 형태의 약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항불안제 같은 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력증, 우울증, 불면증, 뭐 자살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증상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되게 막 우울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적인 거, 뭐 생각, 자살에 대한 충동, 그다음에 신체 상태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울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심해져서 심박수든 뭐든 자율신경계가 컨트롤되는 게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공황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는 그게 폭력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폭력이 어느 순간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그 알코올 의존한다거나 그 알코올을 의존했을 때 폭력성이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약을 먹게 되잖아요. 공황장애 관련돼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약을 드시면 그게 알코올 섭취가 됐을 때 망상 증상이 발생하면서 폭력성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서 뭐 이런 공황장애를 가지시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시다면 술은 절대로 못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명 하나가 더 나왔던 게 일자목이죠. 그러니까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커브가 C자형 커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일자목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목뼈 자체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북목은 일자인데 앞쪽으로 턱이 빠진 거죠. 그래서 대각선은 기울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일자목과 거북목을 같은 걸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목이 일자로 뻣뻣하게 선 상태에서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한다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 방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거북목과 일자목은 가해지는 압력이 가해지는 축이라든가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역시자는 거기서 더 넘어간 거죠. 그 역시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을 대부분 뭐 무용, 발레 워낙 유연하신 분들이 과도하게 턱을 당기고 있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후두골 이렇게 있죠. 이 후두골에서 C1이라고 하는 경추 1번이 앞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호르몬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C1의 위치에 따라서도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목은 뭐 당연히 뭐 베개라든가 스마트폰, 컴퓨터 여기서 나온 지금 VDT라고 하죠. 저도 이거 뭔지 몰랐거든요. 그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뭐 현대 사회에서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기기를 장시간 다루다 보니까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북목이나 일자목, 역시자가 되는 대부분이 이 VDT라는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외력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밀리게 됐을 때는 뭐 이벤트가 발생한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외력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다면 관절 자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게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 관절을 트랙션을 시켜서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모빌리제이션을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준다거나 하는 치료 방법이 될 텐데 대부분은 고정된 자세에서 근육에 의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육을 잘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해서 그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를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목 같은 경우도 경추 1번의 위치가 변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경추 1번의 양쪽 고리 모양에서 뇌로 가는 동맥이 경동맥이 글로 지나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95% 정도 뇌에 혈류 공급을 하는 게 경동맥에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틀어지거나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두통이라든가 눈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생기게 된다면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압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혈압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목 자체의 정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팔로 가는 신경도 압박을 받겠죠. 상완신경총 자체에서 눌리는 게 목 디스크로 인해서 눌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이상증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의 증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정상적인 커브 자체가 우리가 중력을 받았을 때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게 위치가 변하게 되면 중력을 받았을 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은 더 많은 힘을 이용해서 내 머리를 받치고 있어줘야 됩니다. 성인 남성의 이제 두개골 무게가 보통 한 14kg 정도 된다고 해요. 14kg가 축이 일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던 게 앞쪽으로 이렇게 요만큼만 기울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14kg이 이 뒤쪽에서 이걸 버텨야 되는 뒤쪽의 근육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경직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항상 뻐근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승모근이 항상 뻣뻣하게 굳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승모근을 이완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견갑골을 당겨서 축을 맞춰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목을 견갑골을 당기고 목뼈를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서 이 몸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에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리고 한때 유튜브 보면 이제 승모근 풀지 말고 뭐 견갑골은 풀라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승모근을 푸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에서 얘네들을 아무리 풀어봤자 이완돼 가지고 그때 잠깐 풀었을 때 시원한 느낌을 받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느슨해지게 되겠죠. 그럼 더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승모근을 이완시키거나 스트레칭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견갑골근을 풀어줘라. 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보다 먼저 견갑골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이 목 경추의 커브를 정상적인 커브, 이 첫 번째 정상으로 나와 있는 이 사진처럼 정상적인 커브로 만들어줘서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형태를 띠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이 짧다고 해서 긴장되고 거기를 운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뉴트럴 포지션을 맞추기 위한 교정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적상에서 이제 주증상을 보면 목, 그다음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 안쪽에 양쪽에 이제 거기에 통증이 있다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능형근이 있는 자리겠죠? 거기에 통증이 있고 통증이 심해진 지는 1년 정도 지났고 긴장해야 될 상황에 있다가 긴장이 풀릴 때 아프다고 합니다. 구예요, 구.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뭐 수업 같은 거 있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 되게 긴장을 하시나 봐요. 근데 긴장을 했다가 수업이 끝났을 때 긴장이 풀리게 되는데 그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평소에는 7, 8 정도. 이것도 되게 높은데 긴장을 했다 풀릴 때 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통증이 9면 바스라는 게 통증 스케일인데 0에서 10입니다. 9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증을 줄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교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바로 설명했던 게 그 교정을 통해서 압력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정도면 통증 먼저 줄여줘야 됩니다. 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약물적인 요법이라든가 뭐 이런 치료적인 요법들 중에서 그런 것들 긴장했다 풀었을 때 아픈 이 구는 없애줘야지 될 것 같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분한테 좋은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꿈으로 인한 긴장, 꿈 꾸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을 가지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온몸이 굳은 채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몸살 오듯이 아픔, 막 긴장돼 있으니까 힘이 막 들어가겠죠. 그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근육은 짧아진 채로 계속 수축하고 있으면 몸이 경직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몸살 오듯이 아플 수 있죠. 몸에 아무래도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아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하도 이제 정신과나 이런 데 진단을 받게 되니까 아버지가 등을 발로 밟아주시면서 마사지를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공황장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그가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압박 받아서 마사지를 강하게 받을 때 그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살 만졌을 때는 텐더니스가 여기 보면 어디를 눌러도 텐더니스가 없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세게 해야지만 어떤 자극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점점 밟아줄 정도로 세게 해야지만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자기의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각 이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피부에 대한 감각, 압력에 대한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겠죠.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터치하고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들이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기 감각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거, 가볍게 터치하는 거, 이런 감각들이 정상적인 감각이라는 걸 뇌에 다시 주입시켜줘서 다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게 강하게 마사지를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고 해서 강하게 하면 더 강한 통증이나 자극이 와야지만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지고 부드러운 감각이나 자기 피부에 대해서 오는 그런 감각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서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추성 두통, 그다음 목 중앙. 여기 특이한 점 또 목 중앙이에요. 여기 이 설골이라고 하죠. 이 설골에 갑상샘이 있는데 여기에 구슬이 박힌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실제로 체한 것은 아닌데 체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서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제 일자목이라고 했으니까 경추 1번이 밀려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파악해 보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고강도 압을 주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이 되게 높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압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깊숙한 속에 있는 근육을 눌러야지 거기에 압박을 받았을 때 이게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건지 아니면 감각이 이상해서 무조건 세게 해야지 이게 뇌가 인지하기에 그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원하거나 뭔가가 받은 듯한 느낌, 경락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더니스에서 만약 깊숙한 곳에 문제가 있다면 목 주변 이런 데라면 능형근 안쪽에 붙어 있는 게 뭐 널판근이라든가 가시근, 위, 뒤, 톤니근 이런 근육들이 거기를 그 안쪽에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의 있는지 정확하게 이 팔페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면 아마 감각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야지만 자기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건 그렇게 경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리존탈 리덕션, 팔을 옆으로 벌리는 상태가 180도인데 그럼 숄더의 ER도 90도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대흉근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대흉근의 흉곽에 붙어 있는 섬유들을 스트레칭하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드에서 하게 되면 팔 어깨가 이제 배드 끝에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가 배드 아래에 있는 다리 쪽까지 가는 정도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각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모빌리티로 관절 자체에 과유연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캐리 앵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관절 자체가 부드럽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 엘라스틱 파이버 자체 이건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 거니까 엘라스틱 파이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턱이 안 된대요. 이 턱을 당기는 동작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 턱을 뒤로 당기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안 된다는 건 결국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목에 통증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복시피탈이라고 하는 후두하근, 뒤통수 밑근이라고 하죠. 여기 경추 1번, 2번에 붙어서 후두골면, 그러니까 승모근이 부착되는데 밑에 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깊숙하게 있는 이 후두하근이 타이트해지거나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뒤에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브오키피탈 머슬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앞쪽에 있는 턱을 당겨주는 플렉션 하는데 작용하는 롱스콜리라고 하는 긴 목근 앞쪽에 있는 긴 목근 자체가 정상적으로 수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풀어주고 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의 재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친턱을 만들어주는 게 목 재활에서 초반에 통증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건 논문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요 두 개를 확인하시고 이 동작을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럼블라인 테스트를 한 것들을 살펴볼게요. 자, 애매하게 이렇게 많이 되게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앞모습부터 확인할게요. 이 앞모습에서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간 거랑 특징적인 거 하나씩 볼게요. 여기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손등이 지금 저의 정면을 바라볼 정도로 돌아가 있죠? 그러면 얘네 팔은 인터널 로테이션, 안쪽 돌림이 팔이 되어 있겠구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말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손끝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 손끝이 왼쪽보다는 살짝 높죠.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골반이죠. 왼쪽 골반이 여기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이게 지금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파여 있고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중둔근, 왼쪽에 있는 중둔근이 좀 잘 못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뒷모습을 보게 되면 뒷모습에서 머리 묶은 것도 벌써 이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전면 사진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깨가 올라간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고 손바닥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안쪽으로 팔이 회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모습에서 특징적인 건 앞모습에서는 약간 애매해서 보긴 어렵지만 뒷모습에서는 이렇게 라인 보시면 이 라인하고 이렇게 라인 보시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허리 라인이 조금 더 평평한 일자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왼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엉덩이를 모습을 봐도 몸통 자체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뒤에 주름이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더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죠. 그러면 몸이 전체가 왼쪽이 회전되어 있는 것과 체중이 왼쪽으로 실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치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보기에도 왼쪽 다리에 약간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걸로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서 여기만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목이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어깨 선상에서 귀까지만 앞쪽으로 빠져 있죠. 그럼 이건 일자목이라기보다는 일자목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자목보다는 버드넥이라고 해서 거북목이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몸에서 좌우는 다 중앙선상에서 골반, 무릎, 발목이 대부분 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목만 앞으로 빠져 있는 포워드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점을 한번 보면 전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졌죠? 이 기울어진 상태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갔어요. 네, 그거는 오른쪽 손끝이 왼쪽보다 높은 것들을 보고서 한 거고 왼쪽에 무지외반, 왼쪽 발이 무지외반이라고는 썼지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체크만 해보고 기억만 하고 있을게요. 왜냐하면 왼쪽 무지외반이 있으면 왼쪽에 아치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결 지어집니다. 후면 사진을 보면 목이 오른쪽으로 회전됐습니다. 이쪽 면이 더 잘 보이죠? 그 머리 묶은 것도 가운데로 묶었을 때 이쪽 왼쪽으로 이동돼 있고 그래서 오른쪽 얼굴이 보이는 걸로 봐서 목 자체가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통도 이렇게 회전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가 뒤로 간 오른쪽 회전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 양 손바닥이 뒤에서 보이고요. 몸통 자체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 체중이 왼발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왼발로 짝다리를 짚는 형태로 왼쪽에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안쪽 돌림으로 되어 있고 발 아치가 왼쪽 아치가 무너져 있는 프로네이션 풋 형태를 띠고 있고 전형적인 왼쪽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과 좌측 모두 목만 앞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팔이 앞쪽으로 회전된 상태로 앞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깨가 말림이 있고, 그래서 일자목보다는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ROM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펌 동작이죠. 익스텐션에서 오른쪽 팔이 각도가 감소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오른쪽 팔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감소되어 있나를 보면 프럼브 라인에서 평가하기에는 오른쪽 팔이 올라가 익스텐션이 감소되려면 견갑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앞쪽으로 틸트되어 있어야 되겠죠. 안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되면 요 상완골의 골두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회전되거든요. 그러면 앞쪽에서 항상 곽인장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곽인장 때문에 뒤쪽으로 가는 걸 여기가 뻣뻣해지면서 맞게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목 같은 경우는 레터럴 플렉션에서 오른쪽 기울였을 때 이분이 이걸 이렇게 기울였을 때 각도가 줄었대. 그럼 이쪽 왼쪽에 있는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오른쪽에 있는 뼈끼리 부딪히는 둘 중에 하나겠죠. 왼쪽이 뻣뻣해진다면 왼쪽에 있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아니면 짧아져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기울였을 때 이쪽에 타이트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그런 느낌이 난다면 오른쪽은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이동하죠. 옆으로 이동할 때 여기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투본 느낌이 난다고 한다는 건 오른쪽의 기울기에서 이 뼈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나중에 이게 이 느낌이 근육이 타이트한 느낌인지 근육이 타이트하다면 그 근육을 이완시키고 늘려주게 되면 증상이 곧바로 개선이 되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다는 건 근육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뼈의 문제, 뼈 자체의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아니면 그 경직된 것 때문에 뼈가 틀어져 있는 채로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근육 때문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T스파인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게 왼쪽이죠. 앞쪽이 오른쪽이고 뒤쪽에 있는 게 왼쪽 회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전의 각도는 몸을 보면 이게 오른쪽 회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오른쪽 회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오른쪽이 잘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근육들이 항상 곽인장되어 있겠죠. 그럼 반대로 돌릴 때 그 근육들이 이쪽으로 돌리는 근육들, 광배근이나 아니면 반대로 돌리는 근육들이 늘어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한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우측 어깨의 평동작을 제한하는 건 앞쪽에 있는 삼각근 그리고 바이셉스의 롱헤드 텐던 이런 것들을 이제 압력을 줘서 만져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다 시원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어딜 만지나. 그 말은 실질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곳보다는 경직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테너니스를 해봐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했지만 이런 염증이 있을 만한 곳들은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만졌을 때 통증이 있다면 여긴 염증에 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편근 같은 경우 목에서 C스파인에서 목편 동작도 좀 적게 나오는 편이죠. 굽힘도 적게 나오는 편이고 목의 굽힘이나 편 동작 다 약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굽히는 동작이라면 서브옥시피탈 아까 말했던 후두하근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목편에서는 롱구스콜리라고 하는 아까 목긴 목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이 근육들 말고 로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같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로테이션 각도가 여기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로테이션도 같이 나온다면 뭐 SCM이라든가 아니면 한상근, 방극근 뭐 이런 뒤쪽에 있는 다른 근육들, 회전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도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로테이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로 숙이는 동작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롱구스콜리라든가 서브옥시피탈 머슬들 그래서 긴 목근, 뒤쪽에서는 뒤통수 밑근이죠. 이 근육들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등 돌림에서도 아까 왼쪽 방향에 있는 게 왼쪽으로 돌릴 때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오른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봤을 때 이 각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증가한다면 근육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 반대로 왼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키면서 힘을 줄 수 있게끔 인지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회전을 만들었을 때도 괜찮아진다면 그게 액티베이션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MMT를 해봤더니 경추에서 굴곡을 할 때 턱이 계속 앞으로 빠진대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거북목처럼 턱을 앞으로 쭉 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해박적으로 보면 롱구스콜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패턴이고요. 지도할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턱을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하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못하는 패턴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빼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형태, 플렉션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몸에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개가 왼쪽으로 안 돌아간다고 칠게요. 왼쪽으로 안 돌아가는데 눈에다가 앞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펴고 그 손가락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왼쪽으로 돌리면 눈의 그 손가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다가 고개도 같이 돌아가겠죠. 그럼 뇌가 인지하기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게 아니라 눈이 그냥 손가락을 따라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펠덴카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지하는 것들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동작을 만들지만 다른 것들에 포함된 상태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턱을 당기는 동작도 실제로 이 근육을 못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패턴이 변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턱을 이용해서 이 쇄골을 터치하라고 하는 식으로 턱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게 만든다거나 턱으로 좌우를 움직이고 턱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지고서 턱을 움직이게끔 지도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턱을 쇄골을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보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 턱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롱구스콜리를 사용하게끔 뇌를 다시 세팅해주는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퓰라 리트랙션 같은 경우도 약해져 있는 건데 팔을 당기는 동작이죠. 아까 근데 밴드를 이용해서 뒤로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 롬보이드가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롬보이드가 평상시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늘어나 있는 것 때문에 근육은 늘어나 있는 채로 가만히 냅두면 거기에 수축한 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된 자세로 그렇게 있으면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카퓰라 리트랙션이라고 하죠. 아까 이렇게 밴드를 걸고 팔을 당기는 로우 동작 같은 걸 했을 때 롬보이드가 사용이 되면 시원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그 근육들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MMT로 확인했을 때 그럼 리트랙션 이 동작을 했을 때 양쪽 모두 3점이었죠. 그럼 MMT에서 3점이면 자기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는 다 나오는데 중력 정도,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면 버티지 못하는 정도가 3인 거죠. 그럼 이분은 혼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힘을 가지고, 근데 아까 밴드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밴드로 푹 당겼다. 그러면 밴드로 당겼으면 저항이 있는 거니까 3점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지난주에 MMT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밴드를 했는데 가동 범위가 감소했다면 3점이 아니라 2점이 되는 거죠. 2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플러스 형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리트랙션 동작 자체가 정상적으로 다 힘을 주는 게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롬보이드의 기능이 떨어져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스페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목에서 굴곡시키고 앞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굴곡 회전 테스트죠. 이랬을 때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거 ROM 쟀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회전했을 때 본투본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진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관절의 공간이 좁아져 있거나 움직임이 떨어져서 스스로 움직일 때 뼈 위에 뼈와 아래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뼈가 로테이션 되거나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렬 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거나 스트레칭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분은 그 견갑골의 위치나 흉추의 정리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목이 정상적인 포지션에 갈 수 있도록 로테이션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모빌리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트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뼈끼리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재인지시켜주는 형태로 운동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T스파인 로테이션 흉추를 로테이션 테스트를 했더니 왼쪽 방향 이거 각도를 재봤더니 왼쪽에 거의 7.3도가 덜 나오는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릴 때 왼쪽으로 돌릴 때 왼쪽의 광배근이 쥐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회전시켜주는 근육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광배근에 지난다는 거는 그쪽 등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다른 어깨가 말린다거나 그러니까 광배근이 약하면 트랜슬레이션 되겠죠. 그래서 전방 활주가 일어나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됐을 때 광배근에 지난다 그러면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같은 거 있죠. 어깨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상완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어깨뼈 이렇게 있죠. 여기를 고정시키고 얘를 앞쪽으로 밀어봐 가지고 앞쪽에 전방 활주가 일어나는지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광배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헤드를 잡아주지 못하는 관절을 고정시켜주지 못하는 상태까지 또 다른 단계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맞다면 이렇게 다음 테스트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의심되는 거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통증이 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에서 리베이트 스카퓰라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플럼블라인 테스트 자체에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견갑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른쪽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목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목에서 승모근이라든가 아니면 견갑거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짧아져 있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단명은 플랫백과 포워드넥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일자목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턱 이런 것들로 기울기로 봤을 때 경추에 이상이 생긴 거는 결과적으로는 거북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갑상샘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혈액 검사를 했지만 갑상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갑상샘 자체에서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기능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체크는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체중지지가 된 쪽 다리가 프로네이션 된 푸시죠.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넙다리뼈, 정강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 등이 동그랗게 말려서 거북목 형태를 띠는 것보다는 포드넥 이거 스웨이백 같이 이렇게 뒤로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잖아요. 아까 봤던 사진에서 등이 평평한데 목만 앞으로 갔습니다. 이거 되게 아플 수밖에 없는 자세죠. 근데 등은 정상인데 목만 앞으로 가. 이게 잘 생각해보면 꾸부정한 자세에서 턱만 뒤로 당기면 목이 이렇게 숨이 막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목만 앞으로 빼고 있으면 이거 한 10분만 하고 있으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만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평상시에 되게 막 두통이라든가 목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세인 것 같아요. 꾸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되게 펴져 있는 목만 앞으로 빠져 있는 그리고 흉추는 회전되어 있는 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 약간 봤을 때 마일드 스콜리오시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자목보다는 저는 거북목을 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떻게 진행하냐면 페인 컨트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과긴장된 상태에서 굉장히 풀렸을 때 통증의 수치가 9까지 올라갑니다. 0에서 10이라는 숫자에서 9는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에 관련되어 있는 공포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문제들이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페인 컨트롤을 목적으로 먼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본투본이라는 느낌이 있었죠. 뼈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 자체가 틀어져 있거나 정렬이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빌리제이션 테크닉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오는 곳에 이제 경추 자체에 붙어 있는 근육들 중에서 리베이트 스카퓰라가 견갑골을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안테리어 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경추에서 모빌리제이션, 무브먼트 위드 모빌리제이션, MWM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가해주는 걸로 움직임을 보조해줘서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형태의 모빌리제이션을 실시하고, 그리고 그쪽 관련되어 있는 근육 중에서 견갑거근을 이완시켜서 경추 1번부터 4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스카퓰라는. 그리고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경추 1번부터 4번까지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문제들도 있죠. 목 통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신경적인 문제나 목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사각근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근은 또 2번부터 7번까지의 경추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 전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리베이트 스카퓰라랑 이제 사각근 이 두 가지를 이완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스카퓰라. 이 어깨뼈 자체가 정상적인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어깨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롬보이드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리트랙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 위에 있던 리베이트 스카퓰라 같은 걸 이용해서 엘리베이션 시킨다거나,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올리고 모으고 바깥으로 벌리고 내리고 회전시키는 것들, 이런 모든 동작들의 움직임에 자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 견갑골 자체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반대쪽과 한쪽이 떨어지는 거라면 이 흉추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어서 마일드 스콜리오시스가 의심된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소라식의 모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견갑골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을 교정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는 흉추의 로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모빌리티를 향상시켜 줘야 되고요. 이 흉추의 모빌리티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선 롬보이드라든가 전거근, 근육들 자체 또는 늑강근, 호흡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늑강근이라든가 뭐 이런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스카퓰라 자체가 이제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시켜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런 로테이션도, T스파인 로테이션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모빌리티 운동을 세팅을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운동에서는 힙 조인트, 고관절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스트레칭 형태의 모빌리티 운동을 진행하고, MET 같은 거, 힘을 모아주는 힘, 벌려주는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육, 그 골반을 꽉 잡고 있던 근육들을 이완시켜 가지고 정렬을 맞춰주는 형태의 운동이고요. 단순하게 교정 효과가 이렇게 맞춰주기 위한 것보다는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으로 힘을 주게 최대한 주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는 근육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완의 효과를 통해서 고관절을 꽉 잡고 있던 근육들이 놔주면서 고관절 위치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비아 안쪽으로 아까 회전되어 있었잖아요. 넙다리뼈도 그렇고 피마라고 하는 넙다리뼈, 티비아라고 하는 정강뼈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이하를 시키기 위해선 발목 자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R 모션이 잘 나와야 ER이 나올 수 있어요. TBR가 ER 된다는 건 앵클이 IR 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앵클 IR? TBR는 왜 ER 하는데 앵클을 IR 하지? 그러니까 TBR가 ER이 되면 반대로 그걸 뜯어서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반대로 앵클은 IR 됩니다. 안쪽으로 돌게 되죠. 얘가 ER이면 상대적으로 발목은 안쪽으로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빌리티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하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아치를 올린 상태에서 힘을 쓰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코디네이션으로 하는데, 저는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원레그 데드리프트와 그다음에 힙의 로테이션 관련되어 있는 운동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부드러워지면 체중을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동일하게 준 상태에서 체중을 인지시키는 형태. 왼쪽에 100%, 오른쪽에 100%, 왼쪽에 90%, 오른쪽에 90% 이렇게 해서 5대 5의 비율을 만들고, 앞으로 뭐 100%, 뒤로 100% 이렇게 자기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체중을 실는 것들을 연습해가지고 중력을 맞춰주는 형태. 그래야 하지의 정렬이 맞춰지게 돼야 척추 정렬이 맞춰지게 되고 목을 교정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웨이트 베어링 형태의 운동들을 진행하고요. 이 웨이트 베어링이 된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하지 전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코어 컨트랙션,
뭐 CKC 형태의 운동이죠. 스쿼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이 스쿼트가 정상적으로 골반이 회전되거나 척추 정지 맞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인지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회원분께 설명드리는 건 뭐 문제가 가장 큰 거는 현재 목과 어깨뼈 사이에 통증이 발생했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의 단축과 관절의 정렬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뼈 자체의 정렬을 맞춰주기 위한 교정 운동과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걸 먼저 진행하겠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요. 목과 등 통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세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몸통 전체가 목뿐만 아니라 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결국에 몸통이나 골반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위에 있는 목까지 회전이 된 거기 때문에 골반이라든가 몸통을 회전시키는 형태의 교정 운동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 자체 영향으로 이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형태를 띠게 될 거고 그리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해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뭐 순환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증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자세 교정을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면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겠죠. 잘 못 자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뭐 반신욕이라든가 호흡법 같은 거 있죠. 몸에 부교감 신경계는 말초에 존재하고 있는데 몸속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형태의 호흡을 진행하게 되면 부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몸이 이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법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추천해 주는 드리는 호흡법은 윈 호프 호흡법입니다. 몸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목표는 어퍼 넥 그래서 MWM 통해서 관절의 위치를 맞추고 리베이트 스카퓰라 이 견갑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소라식 로테이션은 결국에는 견갑골의 위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자목을 개선, 이 진단명으로 나왔던 그 일자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롱턴골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2차적으로 일자목뿐만 아니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증이 구였으니까 이게 먼저 된 것뿐이지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건 결국 골반의 교정, 힙 조인트 자체의 모빌리티 운동들이 같이 병행돼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쇼턴골을 처음에 진행할 때 요걸 먼저 진행하고 상황을 보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평가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이 내용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나중에라도 이 관련된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남아서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